자, 요걸 봅시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설명하기 전에 이 지문이랑 이 문제 요청한 학생은 일단 한 두세 번 2에서 3회 정도 읽어보고 풀어보고 한 다음에 요청한 거 맞죠?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못 해드리니까 그건 해줘야 돼. 사실 출제하는 입장에서 뭐 생각을 해보자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그 부분을 읽어줘야 돼요. 그 부분이 뭐냐? 여기에서 일단 이게 뭐예요? 무역 전이죠. 무역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 그래프는 뭐예요? 이 그림은 뭐예요? 무역 후란 말이죠. 그쵸?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요? 이 문제에서 여기서는 무역 전의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그래프를 이해를 시켜주고 무역 후의 이야기, 뭐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는 무역 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무역 전 그래프, 2번 무역 후 그래프. 무역 전 내용 지문의 존재, 무역 후 내용 지문의 존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요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당연히 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는 1하고 2번 내용을 혼용해가지고 2번 내용인데 1번에 갖다 넣던가 1번 내용인데 2번에 갖다 넣던가 무역 전 내용에 대해서 무역 후 내용에 갖다 넣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무역 후에 일어난 일인데 무역 전 내용에 넣으면 또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3점 문제 출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쉽게는 그래프 자체에 대한 질문이 뭐 초기 투자 비용 요런 게 있겠죠. 요 정도 이야기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문 읽으면서 그림 이해. 이거는 그림이 있는 지문은 전부 다 똑같아요. 보기의 내용에서 그림이 추가적으로 좀 변형되거나 추가돼가지고 나오거나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내용은 문제로 나와요. 그림 이해를 해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지문은 당연히 읽어줘야 되는 거고 보기 내용 혹은 뭐 그림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이게 2번이에요. 3번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지문에서 보기 그림이 어떤 내용에서 기반해서 나왔는지 요런 게 지문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솔직히 국어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풀어볼 건데 봅시다. 일단 여기 그래프 이해했고요. 그리고 보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보기는 무역 후고 그림은 무역 전이라 그랬죠. 요거 이해를 했으면은 요 부분 이해를 했나요? 이해를 잘 했나요? 자, 요것부터 들어가 봅시다. 아니다, 요걸로 들어갈까요? 뭘로 갈까요? 뭐 상관없는데 요것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좀 더 길어져요. 근데 요거는 이해하면서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건 이해를 해줘야 돼. 스스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손으로 그래프 부분 점 찍으면서 따라가면 돼요. 요건 최소한도로 고등학생이라면 읽으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이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교재를 해야 되는 거라 이걸 볼게요.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뀌게 됐어요. 증가를 했네요. 기업의 수는 곧 상품의 수니까 상품의 수 역시도 증가가 됐네요. 그쵸? 무역 후에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N1에서 N2로 이게 뭐야? E1, E2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었다는 말은 곧 기업의 수, 상품의 수가 N1에서
N2로 바뀌었다는 거기도 하면서 생산비용 상품 가격이 P1 AC 이거 에버리지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평균 생산비용일 거예요. 여기에서 P2 AC2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 전부 다가 다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무역 후에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뀌게 되었다면 여기까지는 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내용이 이 보기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요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역 후가 뭐죠? 이거는 무역 전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였으니까 당연히 무역 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어떻게 된다고? 소비자의 후생을 역시 찾아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봐줘야 될지 아니면 이게 무역 전이니까 무역 후 내용이 여기 있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찾아주셔야 될지는 그걸 판단하는 것은 흐름에 대한 이해가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겠죠. 제가 항상 이런 문제 혹은 지문 독해 해 들을 때마다 흐름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시간이 주는 거고요. 요거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어요.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볼까요? CC1, CC2 뭐죠? 어딨죠? 여기 이거 CC1은 무역전, CC2는 무역 후 평균 생산비용 곡선인데 AC0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이거 전부 다 보기에서 나와 있는 CC1, CC2, AC0 전부 다 보기에서 나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는 지문에서 찾으셔야겠죠. 초기 투자 비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초기 투자 비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는 없었단 말이야. 방금 전에 1번 보면서 여기를 봤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앞부분을 가져야겠지. 초기 투자 비용 어딨어? 여기 있네요.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빵원이 아니라 일정 비용의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요 구간 AC0라는 가격이 초기 투자 비용인 거죠. 3번 볼까요?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것도 무역 후 부분이니까 여기를 한번 봐줄까요?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크기가 확대됐다. 경쟁 기업이 증가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국내였다면은 가격이 내려가거나 기업의 수가 뭐 늘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부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아니구나. 아닌데 맞는데 N1에서 N2로 증가하면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쵸. 그러니까 무역하기 전에 요지는 이거예요. 무역하기 전에 요지는 기업이 퇴출돼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후생이 감소할 거라는 생각이 무역 전에 있는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무역을 하게 되면 외국의 기업들까지 전부 다 합세를 하게 되므로 그래서 외국 기업까지 경쟁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업이 오히려 증가해버린다. 시장의 진입을 외국 기업까지 해버린다. 그래서 소비자한텐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볼까?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무역 후에 P2로 바뀌었어요. P1에서 무역 후에 P2로 지금 다 바뀌었죠. 여기로.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군. 아까 이야기했던 거 똑같죠?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가 쓴 건데 이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디예요?
무역 전이에요. 이 문제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역 후, 신무역 이론에서 무역 후의 내용을 말해주는 건데, 이 보기는 뭐라고 했죠? 무역 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무역 후의 내용에 갔다가 무역 전의 개념을 갖다가 박아버리니까 틀린 거죠. 5번은 볼 필요가 없죠. 대신 아는 거 뭐 볼 필요 없긴 한데 볼까요? 무역 후에 균형점이 E2인 상태에서 시장의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2보다 더 늘어났대요. 그러면은 평균 생산 비용이 AC2보다 높아져. 기업의 일부는 퇴출될 가능성이 있겠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도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그냥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답으로 찍으라고 한 선지인 것 같은데? 가만 딱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니까 이게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이니까 N2보다 더 늘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N2보다 더 늘어난다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있게 되면 평균 생산 비용은 더 늘어나거나 또 더 늘어나게 되죠. 평균 생산 비용이 여기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업을 접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 선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봐줘야 돼. 이 PP가 뭐야? PP, 그러고 보니까 이 PP는 여태까지 뭔지에 생각도 안 하고 풀었네. PP가 뭐죠? PP는 시장 내 기업의 생산한 상품의 가격. 그쵸. 상품의 가격보다 평균 생산 비용이 더 월등히 높아져 버리니까 사실 이 CC1 기업하고 CC2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이게 평균 생산 비용이잖아. 여러 기업들의 평균 생산 비용이잖아. 이 평균 생산 비용에 해당하는 놈들은 사실 전부 다 퇴출된다고 봐줘야죠. 근데 평균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생산 가능한 놈들도 있을 거고 훨씬 높은 금액으로 생산하는 놈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놈들을 평균재 가지고 낸 게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인데 이 낮은 놈들만 생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평균을 위로 올리는 요 놈들은 전부 다 퇴출된다는 말입니다. 5번은 맞는 말이네요. 여기까지 풀어봤어요. 이야기를 좀 일부러 길게 했어요. 여러분들 흐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지문은 비록 2학년 학평 지문이지만 2학년 학평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라기보다는 가장 최근 기출 경향을 잘 반영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